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로 IBM 두남자 토익에서 LC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접니다. 2016년도 신토익 유형 분석 및 대처법으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2016년 5월 달부터 토익이 바뀐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과연 토익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RC 강사분이신 권영중 강사님께서 RC 관련 얘기는 이미 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고 LC 위주의 설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16년 신토익에서 변경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건 문항수고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항수와 문제풀이 시간은 그대로 갔기 때문에 LC는 사실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부분은 없죠. 왜냐하면 음원을 따라서 그대로 잘 진행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다만 RC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시간 분배를 잘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RC 강사님이신 권영중 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를 보시면은 점수도 여전히 LC는 495점 만점, RC도 495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전문항이 객관식으로 그대로 출제된다는 것, 그리고 마킹지에 마킹하는 방식 또한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마킹을 제대로 빠르게 하는 연습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LC를 얼마나 마킹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RC 문제를 더 많이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연습은 저희 수업 시간에 저랑 계속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 오시면 얼마든지 제대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변경된 LC 부분 중에 성적 분석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성적표 LC 평가란에 보면 abilities measured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대화문을 듣고 화제들의 의도나 암시를 이해하는지에 관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던지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뒷부분의 파트 3, 4 부분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따가 설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 토익 유형에서 신토익 유형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를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트 1, 2는 문제의 형식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의 문항수를 보자면은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기존 문항은 10문항이었다면 지금은 6문항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2번 문제 파트 2 같은 경우는 30문항이었다면 지금은 25문항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파트 1과 2 같은 경우의 난이도보다 요즘에 파트 3, 4의 난이도가 더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파트 1, 2는 학생들이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항수를 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파트 2에 관해서는 조금 이견이 분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온전히 듣기 실력을 평가하는 파트가 파트 2였고 파트 2를 실제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했었거든요. 다만 이렇게 사안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파트 2를 조금 어려워하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파트 1, 2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던 방식으로 꾸준히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파트 3와 파트 4 부분이 변경이 좀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대화의 개수를 보자면은 파트 3 같은 경우는 원래 3문제 곱하기 10세트로 3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대화의 개수가 지금 13개의 대화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3 questions per conversation이라고 해서 하나의 세트에 3개의 대화원이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파트 4는 talk라고 해 talks 있죠. short talks가 되는데 이게 설명문이 그대로 진행이 되네요. 10개의 talks가 나오고 여전히 3개의 questions가 나오게 됩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의 개수가 변형된 거 말고는 크게 변형된 게 없는 거라고 보여지겠지만 실제로 변형된 내용들이 파트 3, 4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트 3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는 전체 문항수가 증가되었다.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각 사람이 말을 하는 길이가 짧아졌다.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할 때 파트 3 같은 경우는 보통 남녀 혹은 연합 형식으로 이제 맥스로 2번 정도 대화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 나올 유형은 대화를 각자 이제 말을 하는 길이가 좀 짧아졌다는 반면에 대화를 주고받는 횟수가 2회 이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명 이상의 화자가 등장하는 신유형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존의 거는 이제 2명의 사람들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만 3명의 화자가 등장하는 신유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듣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이따가 저와 함께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숨은 의도를 묻는 문제에 신유형이 추가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아까 나왔던 abilities measured 부분에 새로 추가된 평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말을 하는 부분, 그 부분을 그냥 듣고 의도를 바로 그냥 들리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포되어 있는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I'm hungry라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지금 배가 고프다라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Let's go get something to eat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내야 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은 인포멀한 느낌의 대화문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정말 be going to 같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에서는 I'm going to 이런 식으로 잘 나왔다면 뭐 정말 대화하는 구문에서 실제 사람들이 쓰는 I'm gonna 이런 표현이 있죠. I'm gonna go and get some food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표 혹은 그래프와 함께 출제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표가 쭉 나와 있고요. 우리 회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300불이다. 그런데 이번에 프로젝터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쭉 이어가다가 제일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예산 안에서 살 수 있는 프로젝터를 구해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뭐 도표 자체에 뭐 도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다면은 뭐 어떤 프로젝터가 260불인데 무슨 프로젝터다. 그 다음에 280불에 무슨 프로젝터, 그리고 360불에 무슨 프로젝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예산은 300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프로젝트는 이 두 번째 280불짜리 프로젝트겠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적혀 있을 테니까 이 프로젝터가 얘네들이 구매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그래프와 함께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미리 읽어놓는 것 또한 문제와 보기를 읽어놓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그래프 또한 미리 봐두셔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조금 생기기는 했네요. 자, 그러면 파트 4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트 4는 기존의 1인이 담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같습니다만 방금 파트 3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표 및 그래프와 연계되는 신유형이 추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세미나가 쭉 진행이 되는 그런 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끝에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발표자가 뭐 여러 명이 쭉쭉쭉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샘이라는 발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브라이언이라는 발표자가 있고 여기는 뭐 피터라는 발표자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끝부분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첫 번째 two presenters들의 순서를 스위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Peter has informed us that he will be late a little while.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늦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he told me that he'll be a little late for the meeting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피터랑 브라이언은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피터가 조금 늦게 오게 되면 브라이언이 미팅을 그 프레젠테이션을 끝내고 그 다음에 피터가 바톤을 받아서 이어갈 수 있을 거니 막 그런 내용들로 변경이 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도표나 그래프 부분의 연계 신유형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유형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계 문제 있죠? 도표나 그래프와 연계되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정복을 해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파트 7 쪽에 나왔던 문제였는데 이게 파트 3, 4 쪽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연계가 되어서 문제를 잘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미리 잘 읽어놓는 연습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프는 대부분 혹은 도표나 그래프는 대부분 숫자로 많이 나오죠. 이게 실제로 토익 스피킹 쪽에 파트 4에서도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토익 자체가 전반적으로 영어 실력 자체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변경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연계 문제들, 도표, 특히나 숫자 같은 것들에도 조금 강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숫자 같은 것들로 좀 특히나 높은 단위의 숫자들도 좀 익숙해지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높은 단위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명의 대화에서 주장하는 의견을 잘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남 2명에 여자 1명이 뭐 대화를 한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명은 같은 의견을 낼 수 있을 거고 1명은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에서 누가 이런 의견을 내고 누가 저런 의견을 내는지, 누가 서로 동의를 하고 누가 반대를 하는지를 또 잘 파악하시는 것이 정답을 찾아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발음에 익숙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토익은 뭐 네 가지 국가의 발음이 나오고 있죠.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캐나다인데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는 같은 세트로 보고 영국과 호주는 또 다양한 같은 세트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발음들을 익숙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학 생활을 호주에서 했기 때문에 영국 쪽 발음을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발음뿐만 아니라 영국 발음의 정확한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수업 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국 발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들으면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따라 하시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연습들은 당연히 저희 수업에 오시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발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뭐 미팅을 하는 상황에서 I am little tired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냥 피곤하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I think we should wrap it up today. 오늘은 이렇게 하고 끝냅시다. 뭐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발언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대처 방법만 잘 파악을 하시더라도 신유형에 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두 남자 토익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